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다우만 플러스로 끝났고 나머지는 뭐 나스닥이 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S&P 500 지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후반부에 가서 쭉 빼먹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차트를 보시면 올라가다 후반부에 이제 한 번에 다 그날 먹은 걸 다 빼먹고 갔습니다. 섹터로 보면 그냥 섹터는 보시면 플러스 영역이 더 많고 주로 이제 경기 민감주인 기술주 쪽하고 여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안에 구글하고 메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반응을 보인 것 같고 지금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미국 시간 현지 시간은 수요일 날 CPI 지수가 나올 거거든요. 요 관련해서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지 힘을 좀 잃을지 이게 결정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반응이 셌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화요일자로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반응을 좋게 보인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1.42. 호주하고 일본도 오르겠는데 저희가 더 많이 올랐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럽장도 보시면 올라간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 닥스가 뭐 0.37, 영국 같은 경우에는 0.57, 프랑스 같은 경우 0.89 뭐 이렇게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이 약간 힘이 약했고 유가 얘기 나온 거 뭐 급등했다가 살짝 다시 밑으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이게 지금 최근 장기 패턴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80달러 언저리를 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직전 1년을 보면 쭉 빠졌었는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하고 오펙이 감사안을 발표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일시적 반등을 보이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계속 올라가서 지금 2,548로 종가를 쳤는데 얘가 어느 라인에 걸려 있는 거냐면 직전 변동성이 있었던 바닥하고 작년 8월에 있었던 고점 요 언저리에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를 뚫고 올라가면 이 윗단에 이제 2,600이나 2,700을 쳐다보겠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기도 하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그 선행지수가 반등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거에 영향이 있기도 하고 동결됐죠. 기준금리.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튀었어요. 일단 최근 미국 시장보다는 강하게 반등하는 게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대거 매집했고 3월 달에 보면 여기 한꺼번에 9천억을 판 적이 있거든요. 9천억, 3천억, 6천억 해서 3월 달은 아마 총계를 내면 그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줄었을 거예요. 순매도일 거예요. 일부 약간. 근데 지금 현재 4월 들어서는 순매수 국면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겠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긍정적이냐? 그건 아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팍스넷에서 보는 건데 이거는 달별로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전 3일 동안 보면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샀고요. 순매수. 코스닥은 빠졌죠. 직전 5일 통계치 누계치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코스피 사고 코스닥 팔고 순매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 직전 10일치를 봐도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그죠? 직전 20일치를 봐도 누계 금액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탈을 하지 않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탈을 하는 조짐이 보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월 단위로 잘라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3월 달에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빠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미국 데이터 간단히 보고 오늘은 일찍 끝낼 겁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이게 파란색이 풀타임이거든요. 이게 파트타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풀타임하고 파트타임하고 꼭 경기 정점에서 엇갈리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파트타임은 줄고 풀타임은 반대네요. 파트타임이 늘고 풀타임은 주는 경기 정점에서 수축금을 떨어지면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최근 제가 주로 보여드렸을 때는 파트타임이 올라가면서 풀타임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1월 달이었는데 최근 1월 이후 지나서 파트타임이 줄고 풀타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쉽게 식지 않는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건데 얘가 파란 거는 이게 서비스 업종 고용지수 숫자고요. 이 그 빨간색이 제조업 관련된 고용 숫자거든요. 이거 최근 걸 보면 제조업은 고용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2월 대비 3월은 2월 대비 줄었습니다. 고용 숫자 자체가 줄었어요. 총 고용 숫자 자체가 제조업 파트는. 그런데 서비스 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보면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서비스 업종에 고용된 전체 숫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점 언저리에 가게 되면 이 경제활동 인구 내에 그 서비스 업종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를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혹은 하락하거나 경기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최근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늘어나고 있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표가 경제활동 인구 내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정점 언저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직은 좋고 특히 제조업 파트는 사실 꺾여서 이것도 경기가 정점에 이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고용으로 놓고 보면 올라가고 있지만 제조업 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뜯어보면 지금 그 고용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전부터 줄어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지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 파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파트가 숫자가 준다는 것은 그렇게 고용 시장이 좋은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늘어나고 있긴 한데 전체 경제 활동 인구 대비 그 서비스업 종사자 숫자의 비율을 보면 그렇게 꼭 긍정적인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건데 이거는 그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요거 그 소상공인 심리 지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반등했다가 이게 지금 내려왔어요. 바닥에서 반등 강도가 약간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는 거죠. 사실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한데 이 반등 강도가 세질 않고 3개월 이동 평균선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컨퍼런스 보드입니다. 이게 빨간 게.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소상공인 심리 지수거든요. 그런데 얘가 살아나질 않고 있고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 강력한 반등이기보다는 이게 눈치 보기 반등?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고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직 4월 달 거 발표 안 나고 3월 31일 날 마지막 발표가 났는데 이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기대 심리 지수거든요. 향후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얘는 현재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기대 심리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급락했었거든요. 3월 말에. 이게 3월 달에 SVB 난리 쳤잖아요. 그거를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추세적으로 내려왔지만 기대 심리 지수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3월에 은행 관련된 난리를 친 게 있었죠. 그래서 좀 심리 지수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심리 지수 자체가 그렇게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지고 있으면 여기요. 소상공인 심리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패턴이 과거 같은데 보시면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도 있죠. 얘는 올라가고 있는 데는 쭉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고
지금은 얘가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얘 추세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게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근데 보면 이제 고용을 늘릴 거냐, 늘릴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본 지출, 요 두 개, 자본 지출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늘릴 거란 생각을 하지만, 요 밑에 보면, 향후 경제가 개선될 거냐고 기대하는 거에 보면 마이너스죠. 상당히 커요. 폭이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실제 판매가 늘어날 거냐, 실제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신용 상황은 좀 괜찮을 거냐, 좀 미약하고, 그 다음에 이익 수준은, 이익 트렌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고용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좋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바는 그렇지 않다. 심리나 이런 것도.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은행 쪽에서 보면 은행의 심리수가 뭐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보여드렸고 대출 수요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게 뭐냐면 기업 대출입니다. 상업 그다음에 산업 기업 대출이고요. 이 빨간 게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대출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만 기업 관련된 대출은 지금 정점을 치고 추세가 급격히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일 수 있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수요가 급격히 줄었을 수도 있긴 한데 수요가 줄었다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은행에서 쥐어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소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일반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자 대출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있었던 3월 달에 있었던 SVB 사태나 뭐 시그니처나 그런 은행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금을 현찰을 캐시를 챙겨야 되는 이런 입장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급격하게 대출 진행이 좀 빠지지 않았나. 물론 그 전부터 대출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일단 추가 상승의 여력보다는 대출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하거나 횡보하는 수준으로가 닿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정점 사이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소비자 대출인데 여기 경기 수축금융에 진입되는 과정 중에서도 잘 꺾이질 않는데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둔화되는 이제 패턴들이 종종 보이죠. 이 시기는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정점 언저리에 있을 때 소비자 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 쪽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혼재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오늘도 데이터가. 그런데 하나씩 지난번에 롤링 리세션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영역별로 경제 시스템 전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균열이 하나씩 가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깨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